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상당히 증가한 양의 정교한 첨단 군사 장비들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대거 늘리고 결국 군비 경쟁을 가열시킬 것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첨단 무기 대형 판매로 맞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 무기 판매 언급은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과 청와대 측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 논란을 겪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 측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전해 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매 승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의 주무부처에서도 한국의 어떠한 첨단 무기를 얼마나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무기 판매를 허용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구체적으로 한국에 판매되는 무기 종류와 규모 또 구매액이 공개됩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외에도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의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 장비들을 대거 구매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와 장비들을 네 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구매국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 결과 나타난 바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 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와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대화는 백악관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북핵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강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진호 기자입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고 가뭄과 기아, 인권 유린에 놓인 자국민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atest nuclear and missile tes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profoundly destabilizing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I condemn them unequivocally. 구테레스 총장은 군사 행동의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평화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et us promote the dialogue and communication necessary to avoid miscalculation and misunderstanding. Confrontational rhetoric may lead to unintended consequences. The solution must be political.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military action are too horrific. 앞서 구테레스 총장은 어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 사무총장보를 출석시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 초청 강연에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새로 추진되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북한의 육자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주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EI 초청 강연에서 헤일리 대사는 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이란이 지속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사일 기술은 핵무기 추구와 분리될 수 없다면서 이란의 활동을 계속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넥스트 북한으로 이란 문제를 다뤄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부뇨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A조 최종 예선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의 이란과 시리아가 2대 2로 비기면서 한국이 조 2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9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0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10승 3무 1패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본선 진출 확정을 지은 뒤 끝까지 응원해준 한국 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 LA 북쪽 선밸리에서 시작해 버뱅크까지 확산된 라투나 산불로 현재 7,000에이커의 산림이 불에 탔고 10여 채의 가옥이 전소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지난 금요일 발생한 산불이 오늘 현재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수일간 잔불 진화에 소방 병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불길이 거세게 확산되자 1000여 명의 소방병력을 투입했고 오늘 오후 현재 800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115도의 폭염에 바람까지 불어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지만 어제부터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아직도 잔불들이 갑자기 큰 불로 확산될 위험성이 남아있다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